이번 주 미국에서 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VEU를 철회했다는 뉴스, 여기에 이제 수출입 통계를 통해 수출 둔화까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증시안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9월의 첫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접니다. 죄송합니다. 네. 접니다. 네, 네. 좋았어요. 제가 너무 계속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네, 우리의 네. 1타 강사, 원조 1타 강사죠. 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 그나마 버텨주는 섹터가 조선 기자재 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은 사실 금요일부터도 강했었죠. 금요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1차 그래서 그때 목표...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아쉬워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네. 보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보거든요. 네. 네, 대략적으로 일단 금요일날 워낙 또 이 종목 장세가 또 차별화가 좀 됐고 시장은 그냥 쏘쏘했었죠. K4가 1차 목표 가격을 터치를 좀 했습니다. 기자재 쪽이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합병 이슈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1983년부터 납품한다는 소식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도 이제 유일하게 좀 플러스를 내고 있는 쪽이 조선 기자재 쪽이라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기자재 쪽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들이 증권사 쪽에서 좀 여러 군데서 좀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차 목표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고가가 9,910원이에요. 9,910원인데 아쉽게도 오늘 9개 정도 호가죠. 10원 단위이기 때문에 K4는요. 좀 아쉽게 한 여기서 1%만 더 올라갔었으면 체결이 됐을 텐데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아쉽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래쪽 보시면 거래량 잠깐 볼게요.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오늘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하락한 좀 워낙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좀 익절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거래량 자체,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거래량이 없이 그냥 시장 영향받아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약간의 좀 엑시트,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는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엑시트를 하는 분위기는 절대적으로는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이 만약에 어느 정도 여기 절반 정도까지는 동반이 됐다면 이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성도 좀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요. 1차 목표 가격 터치를 했고요. 2차 목표 가격 확실하게 넘어서는지 보면서 아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좀 쉬었다가 수요일날 좀 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더 눌림 조정이 내일까지 좀 이어지면은 좀 반드시 한번 담아보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K4 목표 가격 달성 축하드리면서요.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시장 때문에 상승폭이 반납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체적으로 수출입 통계치는 수출이 둔화된 게 확인이 됐지만 오늘 또 품목별로 뜯어서 봤을 때는 별로 데이터가 괜찮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반도체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빠지는 거는 이게 참 또 이 제재 관련된 또 미국의 또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또 삼성과 SK 중국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제 대형 이 반도체 업종들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 지수를 좀 하락으로 좀 끌어당기고 있다. 이제 뭔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역대 8월, 그러니까 전년 동기 월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잘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역대 8월 중에 최대 수출 이익치를 달성했다, 매출을 달성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증가를 했고요.
무역 수지 흑자도 좀 계속해서 6월 이후에 23년도 6월 이후에 2년 연속적으로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화장품 좋은 이유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좀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8월 달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 여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반도체 종목을 SK 하이닉스와 넷패스 아크 정도만 편입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보고 가자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약간 좀 밀리고 있죠. 오늘 수출 제재 때문에 좀 밀렸죠. 넷패스 아크는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반도체를 편입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이번 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계절지수 요인이라는 거죠. 계절지수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구매를 할 때도 자동차도 우리가 가장 쌀 때가 언제죠? 약간 5월 정도, 6월 정도에 이제 신차가 좀 대부분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야 되고 아니면 뭐 가을 정도에 사야지. 풀체인지 되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계절지수적인 평균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지금 구매를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 달은 반도체는 원래부터 조금 평균적으로 안 좋았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도체 종목을 편입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더 이런 수출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자, 한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약간 이쪽을 준비해봤어요. 한류. 한류 쪽을 좀 준비해봤는데 자, 최근에 K 콘텐츠 열풍, 뭐 캐대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뭐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국은 충무로에 있다 보니까 야, 충무로에 여기 저희 호텔이 많잖아요. 호텔이 많은데 뭐 편의점만 잠깐 들어가도 줄을 서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면 편의점 이용 안 하시나 보네요. 편의점 이용 안 좀 하시나. 회사 근처에서는 이용을 안 해서. 네. 어쨌든 저 편의점은 잠깐 들릴 일이 있으면 음료수 사 먹으려고 들릴 일이 있으면 대부분이 진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관광객 또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줄 서가지고 막 구매를 하고 있어요. 뭐 캐데몬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호텔신라,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면세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사실 그쪽에 사실 저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와, 호텔신라랑 이런 종목도 보면요. 정말 한류 관련된 부분들을 따라서 뭐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뭐 두세 달 전부터 우상향했지만 오히려 두세 달 전부터 그런 종목들 꺾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지금 관광객이 증가했는데도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면세점에서. 면세점 돈을 안 쓴다. 예전에는 뭐 보면 용산 쪽에 이제 뭐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몰이나 보면은 정말 줄 서서 많이 샀거든요. 2, 3년 전. 그때는 이제 중국 딸공들이 많이 그쵸. 왔었죠. 보따리 장사도 많았고 여러 예전에는. 개 많았지만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면세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가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피크를 찍을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더 우향될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련주 접근을 좀 삼가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경주에서 아펙 정상회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최휘영 문체부 장관께서 또 기자회견을 했죠. 회담 코멘트가 나는데 잘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요. 사실 아펙 정상회담이 전반적인 여러 국가들, 뭐 여기다 좀 아펙에서 뭐 엔비디아 CEO 젠슨왕 회장도 온다고 뉴스가 좀 보도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이 나섰냐? 라는 부분들이겠죠. 결국은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 왜 아펙 코멘트를 했느냐. 요게 좀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려고 좀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K컬처 관련된 부분에서 뭐 JYP, YG, 하이브, 뭐 다양한 엔터사들과 함께 뭐 현대 조화로운 또 공연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역대 문체부 장관 중에서 기업인 출신으로 최초입니다. 대부분 언론사 출신 또는 방송 쪽 출신이라든지 체육계 출신 이런 쪽이 대부분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기업인 출신은 최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레디언트가 그런 쪽으로 하면서 임명된 소식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문화체육부 장관에다가 이분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관광 이쪽으로 뭔가 귀결되면서 뭔가 이 GDP라는 이런 성장을 좀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오류가 좀 있어요. 오타가 좀 있는데 투자자의 모습을 좀 그려놨고요. 화장품 섹터 평균 지금 12개월 포워드 퍼가 얼마냐? 18배입니다. 18배. 18입니다. 18. 근데 지금 오늘 잠시 뒤에 가지고 나올 제 화장품 종목은요. 11배짜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평가됐다. 그럼 저평가됐으니까 주가는 역배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따 차트 보면은 이런 종목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요. 한류 열풍에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공략하자는 차원에서요. 오늘 잠시 뒤에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한 외국인들의 소비 트렌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화장품 주안에서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1타 종목 무엇인가요? 네, 현재가 19,15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세 글자입니다.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네, 아마 자주 쓰시지 않을까. 아토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아토팜 이거 아세요? 빨간색에다가 하얀색 그 통. 네. 예. 한국 당연히 쓰는 거죠.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보습크림의 거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얼굴부터 몸까지 샤워하고 바디워시까지 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보습크림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킨케어 화장품 제조 사업 영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토팜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 브랜드입니다. 보습크림 위주의 이 제품을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9월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왔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면세 관련된 부분들, 면세점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관광객들이. 그럼 어디 쓰느냐? 지금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가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 올리브영 체험형 부스까지 열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발라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관광객들이 돈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오팜 대표적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 화장품 수출이 동량도 지금 플러스 5% 정도로 실적 호조세고요. 통상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쉽게 얘기해서 좀 사재기 물량들을 많이 화장품 쪽에서도 많이 좀 대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오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퍼가 화장품 평균 퍼가 18배입니다. 18배인데 현재 11배로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평가면 이제 역별로 좀 많이 보실 텐데 오히려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동평균선이 정배로 다 전환이 좀 되어 있죠. 7월에 주가 흐름 괜찮았네요. 네, 그렇죠. 잘 올랐네요. 대부분 7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시진핑 올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는데 아직도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을요. 21,000원 선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를 22,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18,5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정배열 구간이고 이 구간에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고 있다가 장대 한봉 쓰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APR 종목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아마존, 미국 오프라인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오팜을 오늘의 1타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증시가 좀 갑자기 이제 9월 들어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 유튜브 방송이 없고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좀 네이버 쪽에다 올려드렸어요. 어떤 영상이냐? 월가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 스쿨 루브너가 최신 보고서를 냈는데 9월 달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개했거든요. 그 영상 12분짜리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위쪽 영상 쪽을 한번 클릭하셔서 그 녹화 영상 꼭 요약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